컨텐츠를 보고? 그럼 컨텐츠 때문이죠? 그럼 아이폰 7은 대체 뭘 보고 산 거예요? 그냥 SK텔레콤? 아이폰 7이 SK텔레콤을 만나면 분실 파손 걱정 없이 1년 후 최신 단말 교체까지. 아이폰 7은 당연히 SK텔레콤. Timeless charisma. Pharaoh, body friend.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오늘 두 개의 광장에서 각각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촛불 집회, 친박 정치인들은 보수 집회에 나가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 조사도 거부할 건지, 또 헌재 최종 변론엔 출석할 건지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계산은 뭔지 짚어봅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선 탄핵 찬반 구호가 유란합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결론 도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대통령 측은 여전히 최종 변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십억 원 규모의 최순실 씨 일가 은닉 재산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차명 재산을 부정 축제했는지 그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테러 첩보도 입수돼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김정남 살해 여성 용의자가 베이비 오일로 장난치는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액수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독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인형 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개를 뽑아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들. 절도냐, 뽑기 달인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25일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4년째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탄핵 기각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의 외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대통령 취임 4주년에 둘로 쪼개진 광장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7번째 주말 촛불 집회 현장을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온 참석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오늘이야말로 정권을 끝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늘이 저희도 이제 이게 촛불 집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로써 이제 이게 탄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네. 시민들은 지난 4년간 시행된 정책들과 그동안 쌓인 여러 폐단들도 탄핵과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 파도 타기를 하며 고통을 함께 이겨내자는 격려를 담았고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게 레드카드를 내밀어 퇴장을 명령하면서 엄중한 단죄와 그 뒤에 올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주최 측은 보수단체들의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최근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포했습니다. 탄핵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특검이 꼭 연장되기를 꼭 바라는 마음에서. 야당 대선 주자들 역시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주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네, 이와 반대로 시청광장과 서울역에선 대통령을 지키자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친박 정치인들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까지 나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일찌감치 광장을 찾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윤상현 의원도 서울역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집회에 직접 나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뇌물죄 안 된다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법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가 알아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때문인지 구호와 주장의 강도가 지난 집회 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님들의 어떤 말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들어볼 때 이미 벌써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다 결정을 내려놓고 마치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재판관 3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악마의 재판관에 대해서 만약 잘못된 경우에는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정도만을 우리는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집회 도중엔 한 60대 남성이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은 오는 3일절에는 500만 태극기가 서울을 가득 메울 것이라며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촛불과 태극기가 도심의 광장 두 곳을 각각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광화문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양쪽 집회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네, 청와대와 200m 거리에 있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쪽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는 곳일 텐데 행진이 이미 시작됐나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 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이제 막 이곳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7시 반쯤에 행진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8시 기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인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막 행진 선두가 조금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운동과 효자동, 삼청동 세 곳에서 청와대를 에워쌀 예정이고 현재와 도심 방면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모든 참가자가 각 목적지에 도착하면 20초간 함성을 지르는 공동행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특검 연장을 외치고 다 함께 촛불 파도 타기를 할 예정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 집회가 시작된 6시를 지나 행진을 시작했고 지금은 동시에 2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진은 숭례문과 서울역을 거쳐 염선교를 지나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경로여서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종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집회라서인지 탄핵 찬반 양측 간 세대결이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느껴집니다. 경찰도 17,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SBS 이세영입니다. 네, 방금 집회 상황 전해드린 대로 현재 청와대 주변엔 점차 촛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 취임 4주년이지만 서로 축하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박 대통령 오늘 뭘 하면서 보냈나요? 네, 박 대통령을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석 비서관들이 모두 출근했지만 이들을 따로 만나지 않은 걸로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생일 땐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참모들과 오차를 함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탄핵 심판 대비에 집중했고요. 찬반 집회 상황을 TV로 지켜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곳 분위기는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자진 하야론에 대해선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대통령 흔들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도 집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모레가 이제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인데 여기에 박 대통령이 나갈지 최종 결정을 내렸나요? 네, 박 대통령이 현재 대리인단과 연일 접촉하고 있긴 하지만 최종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소명하는 게 재판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날선 질문을 받다 보면 안 좋은 모습만 부각될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계속 고심 중인데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오전까지는 최종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특검 대면 조사도 즉시 공개 여부를 놓고
특검과 박 대통령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이성재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최종 변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에서 1km 정도 떨어진 3호선 안국역 근처에 있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헌재 앞으로 갔다고도 하는데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커졌다 작아졌다는 하지만 이곳 헌법재판소 앞까지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 소리가 뚜렷하게 들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계속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민들이 헌재 주변에서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헌재 앞은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병력이 대거 늘어났는데요. 헌법재판소 인근을 경찰버스 10여 대가 둘러싸 차벽을 만들었고 경찰관과 의경이 두세 겹으로 촘촘하게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집회가 허용된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부터는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합니다. 네,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이제 최종 변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주말에 재판관들은 다 출근했나요? 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이 주말인 오늘도 출근했는데요. 탄핵심판 결론 도출 준비를 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헌재 재판관 사무실뿐만 아니라 헌재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명 재판관 체제를 복구해야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원인 김평우, 조월용 변호사 이름으로 몇몇 조간신문 일면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헌재 졸속 심판을 탄핵한다는 문구 아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공정성 시비와 함께 구인 재판관 체제가 아니면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는 7인 재판관 체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변론을 연장하자던 어제 주장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가 아니라 9인 재판부의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헌재법상 7인 이상이면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평의와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선고를 강행하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레 최종 변론 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대통령 측은 종합 준비 서면을 내지 않은 채 개별 소추 사유를 다투는 준비 서면만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종합 준비 서면을 낸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는 내용의 추가 준비 서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헌재도 헌재지만 이제 특검도 수사 기한이 이제 28일까지 딱 사흘 남았는데 그렇죠. 대통령 대면 조사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뭐 여전히 특검은 대면 조사 조율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뭐 청와대도 받겠다는 입장인데 뭐 사실 말뿐이죠. 뭐 시간만 좀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검 수사 기한이 사흘 남았고요. 네. 뭐 이대로 종료가 된다면 대면 조사는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본인이 한 말 또다시 안 지키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청와대 취재 기자가 헌재 최종 변론기일 27일에 대통령이 나올지 뭐 아직도 고심 중이다 이런 이야기 전해줬는데 정 기자가 보기엔 어떤가요? 나올 것 같나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재판관과 국회 측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는 했지만 네. 대리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이 대통령 대리인단도 한번 나가서 한 말씀 하시라고 요구하는 게 지금 입장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온다고 결정을 했다면 이미 결정했음직도 한데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이 피고인처럼 추궁받는 게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또 일부 대리인단 의견 중에는 이 계속 심리를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나가면 그림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겠죠. 이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할 뜻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경호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 나올 거면은 하루 전인 내일까지는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당일날 오전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 첫 공개 변론 전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헌재 내부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된다면 헌재로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2층 기자실을 제외하고는 이 건물 전체가 거의 통제 상태인데 이게 청와대 경호팀하고 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영접은 누가 나갈 것인지, 뭐 대기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당일날 통보를 받으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런 걸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면 탄핵 심판의 어떤 공정성을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수사기간 마지막 날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사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특검은 오늘 최순실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 씨가 국내에 숨겨놓은 재산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특검 수사 상황은 전병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예정보다 2시간 늦은 오후 4시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소환된 조카 장시호 씨와 공범 관계라 같은 호송차에 탈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구치소에서 늦게 떠났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불법으로 차명 재산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내 차명 재산 얼마나 있으신 건가요? 그동안 특검은 전담팀까지 꾸려 최 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차명 의심 재산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축제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도 캐물었습니다. 최 씨가 KB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를 최 씨가 청탁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독일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도와줬다고 지목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로 구속기한이 연장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특검에 4번째 소환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종료 시점인 오는 28일 전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이틀 만에 자수했습니다. 25살 대학생이었는데 경찰은 혹시라도 배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이야?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이른바 박사모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는 등 심상치 않은 내용 때문에 경찰이 곧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새벽 2시쯤 대학생 25살 A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글을 올렸다며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연관된 사람이나 단체가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범이라고 해서 단독배나 믿을 수도 없고 이 부분은 통화 내역하고 통신하고 뭐 이런 걸 물은 거 다 분석을 해봐야 돼요. 경찰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첩보가 들어왔다며 촛불 집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에 대해 밀착 경호를 했습니다. 경찰은 또 헌재 재판관에 이어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에 대해서도 24시간 특별 신변 보호에 들어가는 등 요동치는 탄핵 전국 속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큰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어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손전등을 들고 일일이 이웃들을 깨운 영웅이 있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경기도 부천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짙은 유독가스가 건물 안을 가득 메웠지만 깊은 잠에 빠진 주민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뛰어오르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과 마주보는 집에 사는 홍희성 씨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요거만 자꾸 무조건 올라간 거죠. 이게 살린 거지 나는 솔직한 얘기. 홍 씨의 문소리에 잠이 깬 주민들은 다급히 옥상으로 대피해 화를 피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다 올라가셨더라고요. 이 양반 덕분에 우리 다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홍 씨는 이런 경우엔 누구라도 자신처럼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 솔직한 얘기로 내 혼자 살자고 나왔으면은 근데 다른 사람들 두고 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 불이 난 집에 살던 최모 씨는 가족들을 먼저 내보내고 대피하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 이른바 청량리 588입니다.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곳을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생리포트 이호건 기자입니다. 철거용 크레인이 옛 쇼핑몰 건물 외벽을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이 지역엔 3년 뒤인 2020년까지 65층 주상복합 건물 4개 동과 42층짜리 백화점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른바 청량리 588이 8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집창촌 철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지금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보상금 액수를 놓고 시작된 일부 주민 반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전체 세입자 716가구 가운데 85%가 이주했고 성매매 업소는 10곳이 남은 상황. 여기서 주는 돈 갖고 어떻게 나가요?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해야 돼? 불법 장사지만 지금까지도 시행에 온 게 근 100년 아니에요? 보상 대상에서 밀려난 쪽방촌. 그리고 여인숙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갈 데가 없죠. 바깥으로 나가면은 진짜 막막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노숙은 자신 없어요. 12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 강제 집행 자제 기간이 끝나가면서 재개발 추진위와의 충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 주고 이거나마 안 줄 수 있는데 그나마도 주는 거니까 이거 맞고 빨리 가라. 계기면은 좋은 일 하나도 없을 것이다. 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2배, 4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협의가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재개발 추진위는 개발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다음 달부터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김정남 피습 당시의 영상입니다. 왼쪽 여성이 김정남의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오른쪽 다른 여성은 등 뒤에서 김정남의 얼굴을 문지릅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은 장난인 줄 알고 베이비 오일을 발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에서 검출된 독극물 VX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용의자 시티 아이샤를 면담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은 그저 장난인 줄 알았다는 그녀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TV쇼를 찍는 거라는 누군가의 말에 속아 우리 돈 1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김정남의 얼굴에 베이비 오일을 발랐다는 겁니다. According to her, that person gave her around 400 ringgits to do these activities. She didn't tell us about that. She only tell us dia bilang cuman bahwa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라며 기억해낸 이름 중 하나인 제임스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북한인 리즈우의 영문 이름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아이샤로부터 독극물 VX의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구토 증세를 보였다는 용의자는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두 사실이라면 아이샤가 베이비 오일이라며 바른 액체와 흐엉이 바른 화학물질이 더해져 VX가 합성됐고 그래서 합성이유까지 노출된 흐엉만 중독된 거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피습 직후 김정남을 돌봤던 직원들은 물론이고 현장을 청소했던 직원들도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공항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So I was so concerned about the toxic, and then if the toxic there, I hope that police can help to clean up. 화학물질을 다룬 것으로 알려진 리정철, 또 체포한 말레이시아인 용의자에 대한 정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독극물 VX를 이용한 살해 과정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에 외교부 인장이 찍힌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문건 좀 받아야 되니까 좀 비켜주시죠. 네? 빨리. 내용은 함구했지만 이미 도주했거나 은신 중인 북한 국적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 협조 요구가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북한 대사관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에 대한 조사를 공개 압박했습니다. 외교관으로 면책 특권이 있는 현광성에 대해서까지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겁니다. 김우길과 달리 외교관인 현광성에 대한 영장 집행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커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VX 사용은 실질적 위협이다. 미사일 탄두에 사용되면 대량 살상 무기로 만들어진다며 이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얼마 전 인형 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개를 뽑았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들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뽑기의 달인인지 아니면 절도범인지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저는 이 사건 보고 옛날 생각이 좀 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 가서 그 전기 충격기 같은 거 동전 넣는데 이렇게 따닥따닥 하면은 마치 돈 넣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무한정 게임하다가 또 뭐 주인 아저씨한테 걸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 사건도 그렇게 좀 특수한 장치를 쓴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맨손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였는데 다만 좀 특이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 그 SBS 생활의 달인에 나온 그 뽑기 달인 그분처럼 이 사람들도 뭔가 좀 특수한 기술을 써서 그냥 뽑은 건가요? 이들을 달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사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많이 해봐서 노하우를 터득한 경우입니다. 인형 생김새에 따라서 어딜 잡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잘 뽑히는지 등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달인들인데요. 네.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뽑기 기계에 버그, 즉 오류가 나는 방식을 썼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원래는 30번에 한 번씩만 인형을 세게 잡도록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걸 매번 세게 잡히도록 특수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특수한 방식이라면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요? 그건 경찰이 일종의 범죄 수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은 이들을 어떤 혐의로 그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절도 혐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계에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부러 오류를 내는 수법으로 또 업주의 의사에 반해서 인형들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네. 자신들이 수법이 통하는 특정 기계를 찾아서 경상도에서 대전까지 원정을 온 점, 또 인형을 싹쓸이하기를 아예 작정이라도 한 듯이 커다란 가방을 미리 준비한 점 등도 경찰이 눈여겨보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도 좀 특수한 장치를 쓴 게 아니고 어떤 기술을 썼다면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법률 전문가들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의견들이 좀 엇갈렸습니다. 이 경찰도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업주,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적으로 속인 건 아니어서 업무방해나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돈은 내고 또 조이스틱만 이용해서 인형을 뽑은 거기 때문에 처벌할 거리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원래 인형 뽑기 기계는 30번에 한 번 정도만 인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집계가 벌어지는 건데 이 붙잡힌 사람들은 그거를 특수하게 해서 자주 하게끔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30번에 한 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네, 말 그대로 30번에 한 번 뽑히는 거는 확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게임기 확률 조작 같은 경우에는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통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뒤에 기계를 개조해서 인형 뽑힐 확률을 낮춘다는 거죠. 기계 유통업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허가 사항에 확률을 몇 프로로 해야 되나 그런 법이 없다고요. 당연히 이제 인형 뽑기가 이제 수익은 좋은데. 인형을 집게가 잡을 때는 힘을 세게 했다가 움직이면 힘을 빼게 하고 또 특정 구역을 지날 때는 힘을 빼게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인형 뽑기방 워낙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작을 사실 미리 해놓은 거면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 징역이 꽤 센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직 사용자의 조작 기술로만 인형을 뽑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쪽 업주도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아직 경찰은 이 업주가 일부러 확률을 낮췄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보험료 나가는 것도 사실 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건강도 챙기면서 이 보험료를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돋보기에서 송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운동과 금연, 다이어트,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세 결심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망보험이나 질병보험은 건강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파서 보험금을 타갈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인데요.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운동과 다이어트로 혈압과 체질량 수치가 보험사가 정한 정상 범위에 있으면 됩니다. 난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 하는 분도 검사를 받아 조건에 맞으면요.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고 앞으로 낼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신보험으로요. 한 달에 11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의 8%인 매달 9,000원, 1년으로 따지면 한 달치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 할인폭을 보면 남성이 8.2%, 여성이 2.6% 정도입니다. 흡연자 등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남성 쪽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만 분리했을 때 더 할인폭이 남성 쪽이 커지게 됩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 간호사의 방문 검진도 가능하며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내도 됩니다. 단 건강 할인을 받던 고객이 다시 흡연하면 할인받았던 보험료를 다시 내거나 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 할인을 받는 보험계약이 전체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보험사들이 나서서 알려주진 않으니 가입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화장하는 남성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화장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자도 예쁘게 치장하고 싶다는 욕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치켜 그린 갈매기 눈썹, 발그레한 볼, 앵두 같은 입술. 방송인 김기수 씨입니다. 저와 초면인데도 착 가라앉은 제 머리를 시원하시죠? 붕붕 띄워주고 화장에 대해 잔소리를 해댑니다. 여기 왜 이렇게 죽여놨어 또. 미용실도 좀 뜨문뜨문 가죠. 그리고 눈썹 정리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화려한 화장법을 선보이는 김 씨의 모바일 방송은 출범 2달 만에 조회수 1,100만을 넘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30년 동안 내 방에서 구석에서 이렇게 해보고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기수 씨 덕분에 힘을 냅니다. 저도 숨겨왔어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봐봐, 8시 뉴스에 나를 찍으러 왔잖아. 이게 될 일이냐고요. 화장을 즐기는 평범한 남학생, 직장인도 적지 않습니다. 집 앞 슈퍼도 맨 얼굴론 나가지 않습니다. 40분이 넘는 손놀림 끝에 요샌 말로 뽀샤시한 투명 화장을 완성합니다. 물론 화장하고 자랑까지 하는 이들에게 쏟아지는 눈길이 늘 곱지만은 않지만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막 가시나 같이 하고 다닌다고 막 뭐라 하세요. 그럼 어때? 하며 화장을 받아보려 줄을 서는 남자들.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은 1조 2천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여자들이 생얼로 밖에 못 나간다고 하는 거랑 그거 되게 공감돼요, 그거. 남자친구가 막 갑자기 소식 없이 집 앞에 나타났다. 저도 여자친구가 소식 없이 집 앞에 나타나면 성질 나요. 남자가 웬 화장? 의미를 찾는 물음에 왜 사냐건 웃지요. 식구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가시나같이 보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이고 싶으니까 하는 거니까. SBS 권혜리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토종거포 문성민 선수가 한 시즌 국내 선수로는 가장 많은 득점을 따내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성민 선수의 활약으로 현대캐피탈은 선두 대한항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경기를 이기면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던 대한항공을 향해 현대캐피탈의 문성민이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문성민은 백어택을 6개나 성공시키며 팀 내 최다인 16점을 몰아쳐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680득점을 기록하며 김효환이 갖고 있던 단일 시즌 한국 선수 최다 기록을 5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안방에서 대대적인 우승 잔치를 준비했던 대한항공은 충격적인 패배로 6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3위 오리온이 선두 인삼공사를 89대 86으로 꺾고 승차를 한 경기로 줄였습니다. 헤인즈가 28점, 허일영이 20점을 몰아치며 대열을 낚았습니다. 양동근이 24득점을 기록한 모비스는 KCC를 꺾고 4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다음 달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대표팀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설상과 빙상 7종목에 93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한낮엔 서울이 8도, 모레는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또다시 내려졌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남 서부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대기는 점차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엔 중부 대부분 지방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큰 추위 걱정 없겠고요. 한낮엔 1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광주와 대구 한낮 기온 11도 등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엔 동해안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3일절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보내드린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